안녕하십니까. 시오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잉여금 20억 개인화 세금 2.7%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실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회사는 지역이 화성에 있어요. 그리고 업종은 도매업입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은 2018년에 했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본금은 1억짜리 회사고요. 순이익이 조금 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순이익이 계속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뭐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도 했고, 그리고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이제 안정화 단계에 가 있죠. 그럼 당기 순이익도 계속 올라가서 안정화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럼 잉여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인 설립을 2018년에 해서 순이익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쌓이고 해서 지금 2024년 결산까지 쌓여있는 잉여금이 28억 4,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표님들이 잉여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쌓이냐, 우리는 실제로 현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게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렇죠. 잉여금을 투자해서 어떤 뭐 땅을 산다거나 건물을 산다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표님께서 앉아 계시는 의자도 잉여금으로 사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무조건 다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잉여금만큼의 현금이 어느 정도, 뭐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20억 정도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좀 구성을 해봤어요. 24년도까지 28억의 잉여금이 쌓여 있죠. 그래서 이 법인에서는 잉여금이 28억이 쌓여 있는데 대표님께서 잉여금을 한 번에 빼신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잉여금 출구 전략엔 뭐가 있죠? 배당, 그리고 자사주, 이익소각, 자본환원, 특허보상.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여랑 상여는 잉여금을 안 쌓이게 하는 거니까 오늘 얘기 출구 전략에서는 뺄게요.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특허는 도소매 업종이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빼겠습니다. 그리고 자본환원은 자본금이 1억이기 때문에 효율이 없죠. 효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배당은 어떠냐? 배당이라는 건 매년 일정 수준까지 하는 게 효율이 좋죠. 이거를 한 번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 좀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뺄게요. 물론 이익소각이 배당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배당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익소각과 배당을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뭐예요? 자사주하고 이익소각인데, 이 두 가지는 똑같지만 다르다. 왜냐? 양도냐 아니면 의제배당이냐, 이렇게 나누기 때문이에요. 그럼 대표님께서 100%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 상황에서 자사주를 대표님께서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겠죠. 자, 이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를 해봤어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고요. 한 주당 22만 7,210원의 주가 평가가 됐습니다. 그럼 기업 가치가 45억 4,420만 원으로 평가가 되어지는 회사고요. 그러면 이 주식 가치를 가지고 뭐 자사주냐 이익소각이냐 이런 거를 하게 될 텐데, 이 대표님께서 연봉을 1억을 받아가세요.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러면 연봉이 1억인 대표님께서 자사주 20억 할 때, 그리고 이익소각 20억 할 때
세금 비교를 좀 해봐야겠죠.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자, 자사주로 20억을 한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기업 주식가치 평가 20억을 보면 8,800주 정도가 19억 9,944만 8천 원 정도로 평가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 8,800주는 처음에 액면가로 취득을 했을 거니까 취득가는 4,400만 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취득한 금액은 내가 파는 단가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19억 5,544만 8천 원이 되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러니까 매년 250만 원씩 기본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공제를 빼게 되면 과세 표준이 산출이 되고 이 표준대로 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4억 7,323만 7천 원의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네, 자사주 20억을 하게 되면 약 4억 7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 그런데 이익소각으로 20억을 한다. 그럼 똑같죠. 8,800주 취득과 똑같고요. 그럼 여기서 차이는 뭐냐? 소득 자체가 양도소득이 아니고 이제 의제배당 소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공제가 기본공제, 이게 종합소득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적공제와 뭐 특별공제 등등등 다 하게 되면 763만 원 정도 공제를 하고 종합소득세가 약 7억 6,6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고 보험료가 5,993만 원 정도. 보험료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예, 지금 좀 계속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산출세액이 8억 2,600만 원 정도. 예. 왜 그러냐면 이 이익소각이라는 거는 의제배당이에요. 의제배당이기 때문에 이 차액, 내가 처음에 취득한 차액, 이 소득이 배당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사주 세금이 4억 7천일 때 그럼 세율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23.66% 정도로 세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익소각 같은 경우에는 40.19%. 그런데 제가 제목에 뭐라고 했죠? 20억 잉여금 개인화 하는데 2.7%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2.7%가 나온다고 하는 걸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복지 시스템 도입을 하는 겁니다. 복지 시스템 도입을 하게 되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대표님 100% 지금 보유하고 있을 때 법인에다가 자사주 8,800주를 하게 되죠. 세금 계산을 해드렸죠. 4억 7,300만 원 정도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4억 7,300만 원을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 8,800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게 되면 법인세가 절감이 되죠. 4억 1,7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당기 순이익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저 20억을 다 출연한다고 법인세가 다 절감이 되냐? 물론 주식을 한 번에 출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보통 이 정도의 큰 금액이다 라고 하면 3년 정도에 걸쳐서 나눠 가지고 출연하는 게 좋겠죠. 그럼 총 절세하는 금액이 4억 1,700만 원 정도 절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 4억 7,300만 원 내고 법인세 절감하는 게 4억 1,7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총 납부하는 세금은 5,530만 원이다. 물론 내는 주체가 다릅니다. 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양도세는 개인이 내는 거고 법인세 절감하는 거는 법인이 절세를 하는 거니까 이게 절세가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세금 납부하는 것만 보면 5,530만 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잉여금 엑시트 19억 9,944만 8천 원을 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은 5,535만 원이다. 그래서 세율 효과가 2.7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대표님들이요. 지금 이제 막 몇천억대 운영하시는, 매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몇백억대, 몇십억대 이렇게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요. 다 보면요. 법인에서 내는 세금조차도 개인이 내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아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곧 법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표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금 내는 주체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그리고 우리 법인에서 나가는 세금을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계산을 했을 때는 세금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 물론 20억까지 뺄 수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회사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방송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지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의 방식,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파는 거 하나,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는 거 하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주식을 바로 다이렉트로 대표님께서 파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잉여금 인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하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의 빛의 서진우였습니다.